당신이 먹는 유산균, 사실 다 죽은 균이라고요. 충격적인 진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유산균을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유산균은 건강에 좋다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섭취하는 그 유산균이 사실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세요. TV 광고, 인터넷 배너, 약국 진열대에는 수많은 유산균 제품이 넘쳐납니다. 캡슐형, 분말형, 요구르트 형태까지,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100억 마리 보장 같은 문구들이 우리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광고들이 모두 진실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있는 유산균의 효능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상업적인 유산균의 민낯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인공인 김민준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늘 바쁜 일상에 치여 살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소화불량, 불규칙한 배변 활동은 물론이고 원인 모를 두통과 피부 트러블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민준 씨는 의사의 말대로 가장 유명하다는 유산균 제품을 구매해 매일 아침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마리 유산균이 담겨 있다는 광고 문구에 한껏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심해졌습니다. 왜 효과가 없지? 광고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민준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일 비싼 돈을 주고 유산균을 사 먹었지만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한 노력만 계속되는 것 같았죠. 이때부터 민준 씨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산균은 효과가 없는 걸까? 이 질문은 그를 깊은 탐구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찾아다니며 유산균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적 진실, 유산균의 생존율, 과연 몇 %일까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유산균 제품의 베이스는 대부분 우유입니다. 이 우유를 기반으로 한 유산균들은 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들은 생각보다 매우 약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산이라는 강력한 산성 환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는 pH 1.535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위산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위산이 유산균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유산균은 이 위산의 산도를 견디지 못하고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제조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코팅 캡슐이나 장용성 캡슐을 개발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모든 유산균이 완벽하게 위산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시판되는 유산균 제품의 상당수가 이미 사멸한 사균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사균도 장 내 환경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균의 사체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균, 즉 생균이 장에 정착하여 유익균의 수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이미 죽은 유산균을 먹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민준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열심히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효과도 없는 헛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살아있는 균을 찾는 것, 위산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균을 찾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조상의 지혜 콩이 발효되면 고초균이 된다. 민준 씨는 유산균에 대한 정보를 파고들면서 한의학적 관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한의사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유산균만을 외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훨씬 더 강력한 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우리가 흔히 고초균이라고 부르는 균입니다. 고초균은 볏짚이나 공기 중에 흔하게 존재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균은 매우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포자는 100도가 넘는 고온에도 견디고 위산의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장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초균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과 된장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 고초균이 엄청난 양으로 증식하게 되죠. 민준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콩을 발효시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구나. 그는 이전까지 두부나 두유 같은 콩, 가공식품만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말합니다. 두부나 두유는 콩의 단백질과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데는 좋지만 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효입니다. 콩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고초균이라는 강력한 생명체가 탄생하고 이 균이 장 내 미생물 환경을 완전히 개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초균은 장에 들어가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특수 물질을 분비합니다. 단순히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 전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주는 것이죠. 민준 씨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매일 먹던 유산균 캡슐 대신 직접 만든 청국장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건강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아침마다 청국장 한 숟가락을 밥에 비벼 먹고 저녁에는 따뜻한 청국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 청국장과 걷기, 그리고 동의보감의 지혜, 청국장 섭취를 시작한 지 한 달. 민준 씨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배변 활동이었습니다. 불규칙했던 배변 활동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묵직했던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가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의사가 말해준 또 다른 건강 비법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 동의바오지안에서는 식술과 함께 신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이야말로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만병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청국장을 먹은 후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았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 나중에는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오로지 자신의 몸에 집중했습니다.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심장이 뛰는 소리,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 이렇게 꾸준히 걷는 습관은 그의 몸에 또 다른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걷기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장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그의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은 민준 씨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한 가지 건강식품이나 한 가지 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민준 씨는 비싼 유산균에 의존하는 대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청국장을 먹고 매일 걷는 단순한 습관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결론, 당신의 건강, 과연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상업적인 유산균 제품에 대한 맹신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가 이미 죽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는 건강이라는 개념 뒤에는 기업의 상술과 과장 광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식품에 진정한 장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에 들어있는 고초균은 위산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생명체로 장 내 미생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즈바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몸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민준 씨의 사례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도 만성적인 피로, 소화불량, 불규칙한 배변 활동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건강 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비싸고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의 비밀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캡슐 속의 죽은 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엌에 있는 청국장 한 숟가락,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의 발이 내딛는 첫걸음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